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톡스테 2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두 분 모시고 썰톡 코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별톡방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별톡방의 열기가 2부에서도 뜨거운 날은 화요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별톡방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참여 방법 같은 번호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바로 무료로 간편하고 빠르게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신추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으로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서울경제TV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2분 넘어서고 있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퀴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퀴즈보다 지금 별톡방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별톡방부터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우리 랑쿵님께서 안녕하세요. 곧 리치님 뵐 시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몬스터님께서 ABL 바이오도 해주세요.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몬스터님 오늘 약간 늦게 오셨나 봐요. 상담을 일부에서 못 도와드렸는데 내일 꼭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까지 버티기 힘들다 싶으시다면은 톡스타 별톡방 혹은 스타분들 개인 톡방에서 또 상담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윤조님. 1부 수고하셨습니다. 스타님, 세 분과 제작진분들과 민재 앵커님, 2부도 본방사수를 내일 ABL 바이오 전망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윤조님, ABL 바이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내일장 어떤 흐름 나올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 윤조님은 2부도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얀양이님. 안녕하세요. 리치님 응원 왔어요. 항상 잘 보고 있고요. 지난주 리치스타께 상담을 못 받아서 아쉽습니다. 오늘도 리치님의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얀양이님 반갑습니다. 자, 랑쿵님이시네요. 리치님, 이쁜 민재님,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맞아요. 너무 추워요. 저 오늘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봄옷 입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별톡방 식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냥냥님님, 맞아요. 내일 영하 5도까지 떨어진대요. 핑크핑크님, 헐, 꽃샘추인가 봐요. 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봄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금요일인가 이번 주에 한 번 또 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상한 것 같아요. 기후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별톡방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기 바랄게요. 자, 랑콩님, 네, 그런데 봄이 오나 했더니 다시 겨울이라고 하시고요. 스텔라님, 스파이더님,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코레님, 모두 즐거운 저녁 하셨죠? 오늘도 케미 좋으신 스타님들 보러 왔습니다. 민재님 하얀 블라우스도 깔끔하게 잘 어울리세요. 리치스타님 화이팅! 꿀 정보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코렘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랑쿵님 곧 방송 시작이네요. 리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행복가든님께서 오늘도 리치스타님과 예쁜 민재님 보러 본방사수입니다. 요즘에 계속 리치스타의 수익 빵빵 내주셔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늘 국내 선물 고가 근처에서 매도한 것도 수익 청산 안 하고 오버한 게 더 큰 수익을 줘서 너무 좋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행복가든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이디 그리고 이름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행복가득님의 아이디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가득님 수익을 자주 내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휘리릭님, 스파이더스타님 오늘도 사이다 해설 기대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저도 기대됩니다. 우리 휘리릭님 저와 함께 2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카루기엄 댕댕이님 2부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냐냥이님 오늘도 멋진 리치님, 이쁜 민재님 안녕하세요. 코레님, 민재님 머리 스타일이 오늘 좀 바뀌신 건가? 여신머리 같으셔. 라고 하시네요. 코레님 감사해요. 오늘 좀 따봤습니다.
여기 옆에를 좀 따봤는데 괜찮나요? 벼머리라고 하죠. 우리 코레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면은 종종 해보도록 할게요. 랑쿵님, 민재님 화이트에 블랙 오늘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자진몰이님, 오늘 시간 맞춰 진행 가능한가요? 자진몰이님, 그쵸? 저희 그래도 지난주에도 진도 다 뺐고요. 지난주에도 시간 맞춰서 다 끝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윤조님, 머리를 살짝 꼬아서 더 멋진 블랙바니 민재 앵커죠. 윤조님 감사해요. 눈썰미 좋으시네요. 냥냥이님, 기다리고 기다려 리치님 방송하시는 날 언제나 기대합니다. 랑쿵님, 민재님 오늘 정말 여신 같으세요.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칭찬에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소금장애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소금장애님도 어떤 글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두 분 모시고 저희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퀴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정답을 골라서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트 브레이커, 2번 등골 브레이커, 3번 서킷 브레이커. 정답 아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주식시장에서 또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스타분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화요일, 정말 전설 같은 두 분이죠. 팬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스파이더스타 리치스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 종목 이슈 나눠보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보고 갈게요. 먼저 우리 스파이더스타님부터 오늘까지도 또 시장이 올랐어요, 스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사이다처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이제 변곡점이 좀 와서 반등이 좀 올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좀 도지 모양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갭 상승으로 좀 올라갔죠. 네. 근데 512평을 지금 종가 자체가 살짝 올라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512평을 대체로 돌파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1112평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2178포인트까지 아마 내일까지 좀 지속적인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나. 근데 이제 시작 위치 자체가 뭐 나스닥이나 항생도 지금 뭐 움직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걱정되는 게 내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저번에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드렸던 게 이게 저번 한 3주 동안 계속 이 차트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2137포인트의 이 키스마크 지지까지 내려온다라고 제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가 오면은 매수 한번 받아볼 수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네네. 2주 동안 방송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약간 좀 더 내려왔는데 한 10포인트 정도 더 내려왔어요. 저가가 2125.54.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위쪽에 이 지지대를 2137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찍고 하루 정도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오늘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매물대 지지가 이제 좀 나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512평을 내일 좀 더 내일 시가 자체가 512평을 만약에 아래쪽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512평을 만약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일봉상 512평 위쪽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오늘 종가 자체가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거는 2178포인트까지니까 대충 오늘 종가 자체가 2157포인트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20포인트 정도는 좀 상승의 여력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2.5p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도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지금 오일가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우디의 감산으로 인해서 뭐 네. 감산 정책으로 인해서 좀 나쁘지 않고 나스닥도 지금 반등에 좀 성공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늘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나스닥이 오늘 신고가 직전 고점 라인을 넘어간다, 7,200포인트 정도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내일 지금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내가 봤을 때는 2,176포인트까지 11위편까지 어떤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내다봐주고 계시는데요. 3월 시장 좌절할 게 아니었네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반등은 계속해서 나오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리치스탁께서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 증시가 1.5%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뭐 예상 외로 뭐 급등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증시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장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뭐 화끈한 상승을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그냥 상승한 거예요. 살짝. 네네. 1%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전 더 강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 좀 보셨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S&P가 지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다 그 자리를 다시 올라오지 못했어요. 2241. 이 자리 근처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 한마디로 글로벌 증시를 우리나라 증시하고 대입해서 보는 거는 이제 지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왜 자꾸 차트로만 분석을 하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스파이더 스타님하고 일단은 분석이 다릅니다. 왜냐? 네. 우리나라는 일단 MSCI라는 거에 대한 악재가 아직 완전히 가신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오늘 정도 불안한 상승 건 맞아요. 왜냐? 외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 팔았죠.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어. 그냥 코스닥만 산 거예요. 네. 근데 한마디로 수급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올라왔던 거는 당연히 미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외인들이 매수 쪽으로 수급을 좀 돌아서 준다. 이러면은 매수를 봐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수급 자체가 불안한데 굳이 저희는 오늘 또 매도를 봤어요. 오늘 또 매도를 봐가지고 오히려 오늘 매도를 고가 쪽 위에서 매도를 본 다음에 지금 오버를 했습니다. 네. 오버를 해서 이미 지금 여기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반청을 하고 나머지 이제 본절 보고 편하게 보는 거예요. 본절 보고 보면 뭐 손실 아니니까 네. 못 돼도 본절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는데 일단은 이 증시 자체는 반등시 매도를 노려야지 이거를 매수를 따라간다? 글쎄요. 매수의 모멘텀이 없잖아요. 모멘텀이. 매수의 수급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슈가 엄청 좋은 이슈가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왜냐면은 MSCI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금이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계속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월 만기가 쿼터러블 위칭데이거든요. 네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이틀밖에 안 났어요. 누적 포지션 자체는 하방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일단 옵션과 선물 쪽 그리고 주식 쪽을 다 통틀어가지고 누적 포지션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누적 포지션 자체는 하방 쪽이 더 많다. 물론 이제 쿼터블 위칭데이는 포지션을 확 바꿔가지고 원웨이로 그냥 상승을 쭉 일으킬 수도 있고 원웨이로 쭉 하락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이유는 단지 그냥 다우하고 나스닥 자체, 다우하고 나스닥 상승폭을 또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다우하고 나스닥 상승폭의 절반, 한 70% 정도밖에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썩 막
굉장히 큰 상승, 굉장히 깔끔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봤지만은 수급 자체가 매수를 볼 수 있는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결국에 그래서 매도도 주고 매수도 주었다가 다시 매도를 주는, 그러니까 양방향을 다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장이 아직은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모멘텀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증시 상승에 오늘 우리 증시도 훈풍이 불어왔지만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리치스타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약간은 다른데. 매도 먹으면 되죠 뭐. 가장 좋은 거죠. 매수 먹고 매도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두 분의 의견 살짝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장 이슈는요. 박스권일까 아니면은 반전 상승장일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는 반전 상승장 살짝 더 이제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근데 이게 좀 아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냐면 시장의 대응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뭐 상승한다, 내려간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리치스타님도 약간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방으로 갈 거야라기보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종합주가지수가 2137포인트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여기에 지지선이 있으니 키스마크 지지선이 있으니 여기서는 반등 매수를 본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갭상을 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작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매수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치님은 매도로 먹고 전 매수로 먹었는데 사실 매도로 먹을 수 있고 매수로 먹을 수 있는 장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제가 찝어드린 내용이 뭐냐면 엄청나게 일주일 후까지 상승할 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작 자체가 종합주가지수가 5일이평 위에서 시작한다면 11일평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위쪽까지 2175포인트까지 열고 보자라는 얘기인 거고 선물지수는 뭐 한 2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일이평 아래쪽에서 만약 내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5일이평에 저항이 있으니 일단 좀 모멘텀 자체가 저항을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5일이평 위쪽에서 시작하냐, 아래쪽에서 시작하냐, 그 다음에 만약 올라갔을 때 전일 오늘의 금일 종가를 올라타고 5일이평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11일평까지인 2175포인트까지 보자라는 의미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스파이더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리치스타께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상승 시동을 걸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국내 증시와 그리고 해외 증시 향후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어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네, 저희 뭐 생각하고 집중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차트를 지금 돌리고 있다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한테 말하는지 모르고 네, 우리 차트를 좀 보고 있다. 우리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누구랑 같아요. 지금 저희 우리 리치스타께서 지금 시장은 네네.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고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은 좀 관망하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향후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번 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차트인데요. 일단은 선물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나스닥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조금 멀리서 이렇게 늘려보면은 일단 나스닥 자체의 차트 자체가 지금 완연한 상승 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차트를 조금 키워볼게요. 차트를 조금 키워보면은 위에 저항선이 너무 많아요. 네, 위에 7229, 7286, 7368. 이 150포인트 사이에 저항선이 3개나 존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뚫어져 맞을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삐그덕삐그덕이 슬슬 시작하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뭐 관세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무역협상 자체가 기대감으로만 올라왔지 뭐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 자체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기대감으로 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증시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IX 공포지수라고 하는데요. 신한 S&P VIX 지수를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는 여기 S&P 공포지수이기 때문에 S&P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쪽에 베팅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그리고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느냐 베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올라가봤자 S&P 지수로 올라가봤자 진짜 많이 올라가면 100포인트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면은. 떨어지면 여기서 한 300포인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락 쪽에 먼저 베팅을 하겠습니다. 왜냐? 아래쪽이 더 많이 열려있고 먹을 게 더 많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면은. 위에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는 포인트 자체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100포인트도 아니에요. S&P 기준으로는 50포인트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래는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열려 있어 버리는데 그럴 거면 저 같으면은 현재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현재 뭐 엄청난 무역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막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크게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그 이벤트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나 나오고 있죠. 글로벌 경기 둔화. 뭐 이번에 어저께 나온 뭐 미국 소매 판매 자체가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나와서 미 증시가 좀 더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ISM 비제조 PMI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좋게 나온 것 자체가 예상치 자체가 낮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낮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상치 자체가 낮아버리니까 당연히 지표 자체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그냥 좋게 나왔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상치가 별로 높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썩 좋은 지표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일단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지표 자체는 일단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는 살짝 좋은 편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부터 해서 선행 지표라고 있는데 경제 지표를 선행하는 지표를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선행 지표가 다 우주순 다 하방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안 좋게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일단은 글로벌 경제 둔화 쪽을 무게를 좀 더 실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식만 하는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여기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은 차라리 반등시 매도 전략을 취했을 때 오히려 더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인지 아니면 갑자기 분위기 상승장인지 최근 시장 흐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리치스타께서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지금은 기대감으로 잠깐 반짝 올라간 장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기준을 좀 정하고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방향성을 물론 큰 방향성을 선택을 해야 나머지 어떤 그런 증시를 보는 게 편하겠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한 달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큰 틀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예상했던 곳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은 대응의 능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런 어떤 논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137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로 왔다면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린카 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9일 변곡이고 10일 변곡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곡점이 왔고 구름대 지지를 받았으니 그리고 키스마크의 지지를 저는 우선시하니 이런 지지 자리에선 굉장히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증시가 아까도 저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약세냐 강세냐라는 기준에서 아침에 시작가가 형성이 됐을 때 오늘 약세일 거야 강세일 거야라는 기준이 과연 시청자분들한테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5일 이평을 넘어가고 오늘 종가 자체를 띄어서 넘어간다는 건 얘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양봉 하나는 더 나온다는 소리니 네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참고하라는 참고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만약 매수를 했다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했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내일 같은 경우에 저는 한 2포 정도를 봐요. 만약에 5일 이평 위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2포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거고 만약 올라가다가 유턴해가지고 5일 이평을 다시 깬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으로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어떤 큰 틀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10일 이평의 저항을 일단 보는 거니까 2178포인트의 상승 여력을 어떤 강도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항생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가 항생이 열려 있네요. 29,000포인트를 만약 내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29,100포인트나 29,200포인트까지 일단 저는 매수 쪽으로 대응을 신고가 갱신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갱신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로 상방 쪽으로 대응을 할 거지만 아래쪽으로 물론 위쪽으로 저항이 많아요. 29,000포인트 자체가 29,040포인트 자체에도 저항이 굉장히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저항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는 29,100포인트, 29,200포인트를 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수 쪽이 나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위쪽도 저항이 많지만 아래쪽에 이평 지지도 무시를 못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큰 틀로 장대 음봉으로 얘가 개파락으로 무너지거나 뭐 2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21이평 자리가 28,600포인트니까 28,6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매도 쪽으로 대응을 더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래쪽에 11이평, 5일이평, 21이평의 지지와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의 지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눌렸다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은 간단하게 29,000포인트를 넘어가면 29,100포인트, 29,200포인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28,600포인트가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평선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 자리인 27,300포인트까지 매도 쪽으로만 공략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중요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요 이평들을 다 무너뜨려서 추세를 완전히 역전으로 내려버릴 것이냐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매수 쪽이냐 매도 쪽이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돌파냐 하락이냐에 대한 중요 이평 지지와 중요 저항대의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우량 종목으로 특히 하시는 뭐 그런 분들께서도 대응이 좀 수월하지 않겠냐. 두 번째로 어차피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일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 자체가 지금 보면은 3월 1일 날의 고가가 57.88. 그러면 지금 57불이니까 여기서 지금 80틱 위가 고점인데 만약에 57불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저는 봤을 때 58불이나 59불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도 뭐 감산을 계속 뭐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나오는 상황에서 오일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보를 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준선 쪽이 무너지는 54불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세게 오는 거니까 매도 대응이 맞지만 오일 쪽은 저는 사실 눌림 매수 쪽이 뭐 맞다라고 생각하고 직전 고점이 57.80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150틱에서 200틱 정도는 더 위쪽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일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저희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일이평이 넘어가면 11일평까지 11일평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뭐 여기 지금 보시면 11일평이 넘긴다라는 건 직전 고점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2235포인트까지 또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1일평까지 상승 여력은 있으나 11일평은 만약에 종가 자체가 넘겨서 종가 형성을 한다면 이거는 2241포인트 직전 고점을 만나러 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매 시간 정확하게 중요 이평 지지선, 저항대, 지수 포인트까지 콕 집어가지고 늘 썰톡 시간에 스파이더스타께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를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스파이더스타의 눈에는 항생, 나스닥 그리고 S&P 모두 지금 정고점 갱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또한 코스피 지수도 당분간은 좀 상승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이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시장 이슈 좀 짚어봤으니까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퀴즈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트 브레이커, 2번 등골 브레이커, 3번 서킷 브레이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종목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이슈입니다. 첫 번째, 4만3위 미세먼지 일상화. 미세먼지 관련주들 중에 지켜봐야 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실적 쇼크 SM, 승리 사태 YG, 이치 효과 JYP, 그리고 곧 컴백 방탄소년단. 이렇게 저희가 엔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한 3일.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비유한 신조어입니다. 참 이렇게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참 심각하다는 건데 미세먼지가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스파이더스타님부터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철도주로 시작했다가 비료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갔잖아요, 범위를. 그렇죠. 미세먼지 관련주도 뭐 공기청정기로 시작했다가 마스크로 시작했다가 더 넓혀갈 그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미세먼지 관련주를 얘기할 때 아직은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는 조금 지금 좀 자제를 하자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50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지금 2,54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뭐 3,000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월요일 날도 서울에 좀 일이 있어서 방송이 있어서 자꾸 와요. 근데 보면 진짜 건물이 안 보여요. 한 100m, 200m 있는 건물도 안 보이고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거 국가 재난 수준이야. 내가 그렇죠, 봤을 때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네. 길거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마스크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같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공기가 나쁘구나, 이게 좀 심각하구나가 아니라 마스크 관련주 사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직업병이죠. 이거 직업병이죠. 빨간불 보면 기분 좋은 것처럼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조금 마스크 관련주, 공기청정기 관련주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사실 힘들죠. 예를 들면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 네. 사고 싶잖아요, 지금. 웰크론도 사고 싶어요. 웰크론도 사고 싶어 네. 하시고. 근데 지금 웰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위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위닉스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여기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수익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만약에 얘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어요. 근데 빠졌죠, 이만큼. 이게 뭡니까? 완전히 쌍두마차잖아요.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지금 또 올라가서 이만큼 10,000원대까지 빠지란 법이 없어요.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미세먼지 관련주가 이 지금 뭐 종목을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격 자체도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욕심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닉스 들어가 보면 하죠. 한데 저는 이왕이면 들어갈 자리가 저는 좀 약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식을 하는 편이라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진짜 최소한 15,000원 정도 61평 정도나 내려와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웰크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소 21평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좀 아깝죠. 배 아파요. 이거 지금 잡고 있었으면 저도 이 종목 보면서 이거 미세먼지 관련주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눌려줘서 중요 2평대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키스마크 지지나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4,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여부를 보고 들어가면 물리더라도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물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좀 위험하다. 그리고 눌림만 준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신호도 드리고 저도 한번 매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선별적으로 좀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LG전자 지금 이 미세먼지 관련주 공기청정기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예전 이제 좀 약간 진입 장벽이 높아졌어요. 대기업에서도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크론이나 아니면 위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낮죠. 그리고 중요 2평대를 돌파를 했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기업하고 근데 대기업도 또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매출 구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이런 이제 공기청정기나 이런 어떤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매출이 좀 증대된다 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만 하나 보고 LG전자를 들어간다? 이거는 좀 대기업의 어떤 그런 수익 구조에 크게 미치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웰크, 위닉스나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웰크론 이런 종목들도 눌림시 좀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좀 보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8만 원까지는 좀 약간 좀 무난하게 상승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위닉스나 웰크론 같은 어떤 약간 좀 고점에 있는 지금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약간 짧게 단타식으로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 8만 원대까지 끌고 가시는 거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들 약간의 눌림시 접근을 해보자라는 스파이더스타의 의견이었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 LG전자를 약간의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파이더스타의 의견 다음으로 우리 리치스타께서는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당분간 미세먼지가 조금 없어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미세먼지가 좀 잦아들 것이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 웰크론하고 위닉스 이 두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보다도 뭐 더 상승하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좀 눌리면 들어가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뭐 더 먹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위닉스하고 웰크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세먼지가 이게 잠깐 동안 나왔다가 없어지는 이슈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슈냐가 중요한 건데 네.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막 갑자기 줄인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싹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공해 문제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들인 것뿐이지 이제 앞으로 좀 더 하면 더 했겠지 여기서 뭐 좀 줄어든다 이건 조금 뭐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앞으로 향후 그리고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위닉스나 웰콘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들이 지금 자기네 제품들이 계속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이 좋아져요. 그럼 결국에 재무제표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주가도 더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란 거죠. 뭐 구제역처럼 막 한번 잠깐 나왔다가 싹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지금 잠깐 뭐 수그러들었다가 또 다시 미세먼지가 또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 구제역처럼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나오면 또 꾸준히 좀 갔다가 또 잠깐 수그러졌다가 또 꾸준히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위닉스나 뭐 웰크론 자기네 자사 제품 판매에는 조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고점이어도 너무 고점이긴 하죠. 웰크론도 그렇고 위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완전 잠잠해진 건 아닌데요.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질 때 조금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받아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가. 근데 웰크론보다는 좀 위닉스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웰크론은 일단 주식 가격이 좀 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썩 좋아하는 가격대는 아니고요. 웰크론 정도라면은 뭐 15,000원 이상대에서 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15,000원에서 17,000원 또는 18,000원 이 사이까지도 괜찮은 모양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지금 이제 2750원 이 구간은 솔직히 조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거의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신고가는 이전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이전의 신고가가 28,500원 자리가 이제 신고가였죠. 근데 조금씩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조금 더 늘려준다면은 이 종목은 패턴이 좀 있어요. 한번 쭉 올랐다가 또 쭉 빠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미세먼지가 조금 단단해질 때 좀 매수를 했다가 미세먼지 또는 그쪽 관련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련 부분이 조금 빵 터질 때 조금 수익 보고 나오는 이런 종목으로 좀 들어간다면은 좀 좋은 방향성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리치스테이 의견 전해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실적 쇼크 SM, 승리 사태 YG, 그리고 입지 효과 JYP, 그리고 곧 컴백을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 관련주도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 흐름 나와줬습니다. 어제는 엔터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YG를 토대로 엔터주 전반에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뭐 SM, JYP는 물론 큐버엔터, FNC엔터까지 지금 하락세가 줄줄 나와준 상태거든요. 엔터주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스타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스파이더 스타님. 일단은 이번에 조금 충격이 좀 크죠. 네, 심각하죠. 네, 좀 충격이 큰데 승리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빅뱅의 이제 승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YG까지 번져서 YG에서 또 YG의 주주로 있는 이제 네이버까지도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좀 중요 주주로 또 있는 게 네이버기 때문에 그러면 승리해서 그 다음에 YG에서 또 네이버에서 또 이게 지금 경찰 비리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YG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추가 연루된 연예인들 이름이 지금 막 찌라시가 막 돌고 막 어떤 유언비어가 굉장히 망연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성매매 부분이라든가 성접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약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예인은 어떤 소속사의 연예인들이 연루가 됐는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또 터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엔터주는 약간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호재가 있어서 어떤 이제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악재에 의한 불암심리에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JYP 같은 경우에 멀쩡하지만 실적 호재가 좀 나와서 좀 JYP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면 JYP 소속 연예인들도 연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기사가 한번 빵 터지면 JYP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코스피 200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정치권까지도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엔터주는 일단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악재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불안 많이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라는 스파이더스타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이 정말 저점이다. 더 바닥을 칠 때 접근을 해볼까 하는 또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리치스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엔터주 저도 솔직히 좀 좋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Y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SM은 뭐 실적 쇼크도 있고 일단은 엔터주 자체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솔직히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버닝썬 사태 이 부분이 조금 그 후로 좀 치닫고 있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수그러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SM도 그렇고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SM도 그렇고 잠시만요. 네, 차트로 또 네. 어느 정도 지금 바닥 구간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SM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몇 달 만에 지금 최저가 몇 달 만에 저가 쪽에 가 있는데 지금 39,000원짜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언제 자리냐면은 이 자리가 지금 반년도 더 된 자리예요. 반년 전에 있던 자리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가 바닥일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제가 바닥 매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주가를 진짜 기다렸다가 진짜 바닥에서 잡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절이 잘 안 됩니다. SM 어디까지 내려오면 사실 생각이세요? 살 생각이 없는데 SM. 아 그래요? 저는 네. 저는 SM은 사지 않고 저는 GMP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BTS 관련주를 사지 차라리 뭐하러 여기 그건 지금 저하고 같네요. 네. 시끄러운 SM을 사서 지금의 S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있어요. 추세선에 지금 이탈이 조금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를 깨고 지금 내려와 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자리를 좀 지켰다면 오히려 그랬으면 난 좀 들어와 보겠다 이러겠는데 33,000원까지 빠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GMP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GMP도 덩달아서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GMP도 버닝썬 사태하고 완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MP도 지금
아주 살짝 좀 더 빠졌어요. 7,910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매수 단가가 너무 좋아요. 이미 7,67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근데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종목 15% 수익 났는데도 청산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자리. 여기 7,670원짜리 찍을 때 저희는 매수를 했어요. 이 자리죠, 이 자리. 7,670원 찍을 때. 지금 한 달 넘게 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그냥 목표가 자체가 일단은 기본 목표가 자체가 10,000원 이상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생각도 없고 BTS가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BTS 이제 4월 달에 이제 복귀하잖아요. 4월 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눈여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고 어떤 전문가들이 뭐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DPC 괜찮은 것 같은데. DPC가 아니라 저거. DPC도 괜찮네, DPC도.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거기 있으면 이제 BTS가 이제 또 컴백을 하기 때문에요. BTS 관련주를 좀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엔터를 굳이 들어간다면은 SM이나 JYP는 글쎄요. 지금 JYP도 마찬가지로 하단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JYP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JYP가 그나마 SM보다는 좀 견조하긴 한데 SM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까지 좀 속해가지고 그런 건데, JYP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저가 뭐 27,000원짜리도 조금 깨고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JYP는 그나마 조금 견조한 편이긴 하지만은 좀 더 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JYP나 SM, 그래도 SM보다는 JYP가 좀 더 덜 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SM은 글쎄요. SM은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악재들이 좀 많아서 조금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 수급이 조금 조용해질 때 바닥에서 약간 반등, 십자봉 나오고 반등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반등하고 나와서 들어가도 지금 가격대보다는 좋을걸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이 이슈가 잠잠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 떠들썩할 때는 엔터주들 좀 피해보자. 그래도 차라리 그중에서도 좀 하나의 종목을 선택을 해보자면은 GMP를 약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리치스타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시장 초반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약간 회복을 해가는 시장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엔터주와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대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두 분 중에 추천 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추천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리치스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원래는 개별주를 좀 더 장이 좀 눌릴 때 개별주를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장이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개별주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신한, 네, 신한 S&P, VIX, ST, S&T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ETN이에요, ETN. ETN인데요. 종목 번호가 500034입니다. 500034. 네. 이 종목이 뭐냐면은, 이 종목은 차트로도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냐? 시작을 갭상승 갭하락으로 시작한 종목이에요. 하루에 움직이는 진동폭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퍼센트는 작은데, 갭상승하고 갭하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움직여요, 점으로 움직여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막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마이너스 7%로 시작하고 플러스 7%로 시작하고 이런 겁니다. 플러스 7%에서 플러스 막 8%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결국에 공포지수, VIX의 공포지수를 조금 추정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들고 가보신다면은 조금 수익권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이 거의 바닥권, 그리고 이 종목은 공포지수, 공포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없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한없이 떨어질 수는 없고요. 결국에 바닥은 1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13,000원짜리가 올라면은 정말 엄청 지수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13,000원짜리까지는 좀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15,000원, 15,300원부터 잡고 간 다음에 그 다음 13,300원 이 정도에서 분할로 한번 뭐 10% 또는 15%씩 나눠서 잡는다면은 충분히 손절 한 12,500원 잡고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긴 한데 우리 스파이더님의 추천주도 또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진에어가 좀 좋고요. 예, 진에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에어는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진에어는 좀 짧게
좀 단타식으로 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에어 같은 경우 수급이 좀 괜찮아서 일단 상승 추세를 좀 탄 상황이기 때문에 눌려도 그렇게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래쪽에 살짝 빠질 때 22,000원 정도에서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 자체는 24,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 얘기했는데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급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직전 고점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4,900원이나 5,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정말 그동안 많이 하락하다가 이제 조금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스파이더스의 추천주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3702님, 4516님, 0217님, 7939님, 7248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우리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지금 날씨가 몹시 추운 내일도 옷 따뜻하게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8시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